무대 위에 아기 호랑이가 내뿜는 포효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오디션 열풍의 중심, 현역가왕 3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는 김태연. 대중은 그녀의 천재성에 열광하지만 정작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천재성을 빚어낸 가족이라는 거대한 설계도다. 취재진이 파헤친 김태연의 과거와 가족의 실체는 우리가 알던 흔한 신동서사를 완전히 뒤엎는 충격적인 반전을 담고 있다. 김태연을 단순히 타고난 천재라는 단어 하나로 소비하는 것은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지난 10여 년간 쏟아부은 인고의 시간을 모독하는 일일지도 모른다. 1970년생으로 비교적 늦은 나이에 금쪽 같은 외동딸을 얻은 아버지 김길상 씨와 어머니 김혜란 씨에게 김태연은 단순한 자녀 이상의 존재였다. 이들 부부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소리꾼 김태연을 위한 거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가장 경이로운 지점은 집안의 모든 생활 리듬을 국악이라는 하나의 주파수에 강제로 맞춘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의 양식으로 정착시켰다는 점이다. 태교 당시부터 어머니는 일반적인 클래식 대신 판소리와 국악 명상 음악을 일상처럼 틀어두었고,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도 거실에서 가요나 팝송이 들리는 일은 극히 드물었다. 이는 강요된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아이가 들이마시는 공기 자체를 소리로 채운 일종의 생활 밀착형 환경적 영재 교육의 정수였다. 김태연이 옹알이를 떼고 서너 살 무렵부터 흥얼거리던 노래들은 동요가 아닌 판소리의 대목들이었다. 부모는 딸의 이런 모습을 단순한 재롱으로 치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를 하늘이 준 신호로 받아들이고 가족 전체의 생활 구조를 국악의 궤도 위에 올려놓는 거대한 결단을 내렸다. 흔히 대형 기획사에서 진행하는 인위적인 시스템과는 차원이 다른 혈연 공동체가 운명을 걸고 진행한 예술적 승부수였던 셈이다. 이러한 부모의 헌신적 설계는 김태연이 무대에서 보여주는 그 깊은 울림이 찰나의 재능이 아니라 탄생 전부터 설계된 치밀한 축적의 산물임을 증명한다. 김태연의 과거 행적을 추적하며 취재진이 맞닥뜨린 가장 놀라운 대목은 초등학생이라는 어린 신분으로 감내해야 했던 비현실적인 훈련의 밀도와 그 이면의 사투다. 그녀의 유년 시절은 여느 아이들처럼 놀이터에서 뛰노는 대신 득음을 향한 고독하고도 치열한 여정으로 가득 채워졌다. 김태연은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대신 자기 몸집만 한 무거운 짐을 챙겨 전북 부안에서 광주까지 먼 길을 떠났다. 왕복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이 길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예인으로서의 자아를 단련하는 수행의 길이었다. 당시 부안에서 광주까지의 거리는 어린아이에게는 세상의 끝과도 같았다. 매주 반복된 이 금요 가출은 단순한 레슨을 위한 이동이 아니었다. 일요일 오후까지 박정아 명창의 문화에서 먹고 자며 소리를 다듬는 혹독한 과정은 단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수년간 반복되었다. 특히 여름과 겨울 방학은 그야말로 소리 지옥이라 불릴 만큼 강도 높은 훈련의 연속이었다. 또래들이 가족 여행이나 캠프를 떠나 들떠 있을 때 김태연은 인적이 드문 깊은 산속이나 연습실에서 한 달 가까운 합숙에 들어갔다. 오직 소리와 호흡, 그리고 장단만을 연구하며 목이 쉬고 피가 나는 고통을 견뎌낸 것이다. 산공부 도중 폭포 아래서 소리를 내지르면 목에서 피냄새가 진동했다는 증언은 그녀가 겪은 수행의 농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부모의 역할은 단순한 보조제를 넘어섰다. 그들은 김태연의 학교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이동 중의 짧은 휴식, 심지어 수면 패턴까지도 오직 최상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컨디션에 맞춰 조절했다. 아버지는 장거리 운전을 도맡으며 딸이 차 안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차량 내부를 개조했고, 어머니는 아이의 식단과 성대 건강을 위해 전국 각지에 좋은 약재를 구하러 다녔다. 특히 레슨이 있는 날이면 부모님은 연습실 밖 차 안에서 밤을 지새우며 딸의 소리가 끊기지 않는지를 확인했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훈련 환경은 김태연에게 단순한 가창 기술 이상의 것을 남겼다. 바로 어떤 거대한 압박이나 예기치 못한 사고 속에서도 눈동자 하나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멘탈과 무대 장악력이다. 많은 이들은 김태연의 부모가 어떤 화려한 음악적 배경이나 막대한 경제적 여유를 가졌기에 이토록 경이로운 인재를 키워냈는지 끊임없이 자문한다. 그러나 취재 결과 드러난 사실은 세간의 얕은 짐작을 훨씬 뛰어넘는 철학적 깊이를 보여준다.
이 집안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힘은 특정한 사회적 직함이나 소입의 규모가 아니었다. 대신 그들은 국악을 단순한 예술 장르를 넘어 생업이나 종교처럼 일상에서 지속해온 생활의 신념이자 가풍으로 확립했다. 부모는 김태연에게 소리를 배우는 행위를 특별한 성취를 위한 수단이 아닌 매일 아침 세수를 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는 것과 같은 지극히 당연한 일상의 일부로 인식시켰다. 특히 아버지 김길상 씨의 교육법은 현대 영재 교육 전문가들조차 주목할 만큼 독특하고 치밀했다. 그는 어린 딸에게 김판사라는 범상치 않은 별명을 붙여주었는데 이는 결코 엄격한 훈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의견 충돌이나 일상의 대화 속에서도 김태연이 직접 상황을 분석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논리적 토론 놀이를 지속해온 것이다. 어머니 김혜란 씨의 역할 또한 김태연의 예술 세계를 완성하는 데 필수적이었다. 그녀는 외동딸에게 동생을 낳아주지 못한 미안함과 같은 지극히 개인적이고도 깊은 속마음을 아이와 솔직하게 공유했다. 이러한 감정의 투명한 교류는 김태연이 인간 본연의 고독, 슬픔, 그리고 그리움이라는 추상적인 감정을 자신의 목소리 안에 구체적으로 투영할 수 있는 정서적 자양분이 되었다. 김태연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독특한 허스키함과 그 안에 함축된 깊은 한의 정서는 단순히 연습량이라는 물리적 지표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신비로운 영역이다. 국악계 원로들은 그녀의 무대를 보며 아이가 내는 소리가 아니라 수백 년 전의 영혼이 빙의한 듯한 깊이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러한 찬사의 근거는 그녀의 가계도를 심층 취재하면서 비로소 명확해졌다. 김태연의 예술적 뿌리는 대한민국 국악사의 찬란한 정통성을 상징하는 거대한 혈맥과 정면으로 맞닿아 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이름은 근대 국악사에서 전설로 통하는 5대 명창 중 한 명인 김창환 선생이다. 전남 나주 출신의 거장 김창환은 어전에서 소리를 했을 정도로 강도 최고의 소리꾼이었으며 그의 예술적 DNA는 약 100년의 세월을 건너 김태연이라는 한 지점에서 다시금 찬란하게 꽃을 피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김태연이 성음을 운용하는 방식이나 감정의 구조를 조절하는 본능적인 감각이 김창환 명창이 추구했던 정통소리의 기품과 맥을 같이 한다고 분석한다. 여기에 외가 쪽 혈연을 더 깊이 추적해보면 호남 설장구의 전설적인 명인으로 이름을 날린 김모채 선생의 존재가 드러난다. 김모채 선생은 설장구의 화려한 가락과 독보적인 리듬 체계를 정립하여 호남 우도농악의 격을 높인 인물이다. 김태연이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탁월한 박자 감각과 범 내려온다나 수군가 대목을 부를 때 보여주는 그 리드미컬하고 파격적인 퍼포먼스의 근원이 어디인지는 이 혈맥을 통해 비로소 설명된다. 단순히 소리를 잘 지르는 것이 아니라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박자를 타고 노는 재능은 명인의 핏줄로부터 물려받은 거부할 수 없는 자산인 셈이다. 또한 김태연의 예술적 환경은 친척들로 인해 더욱 견고하게 다져졌다. 그녀의 외사촌 오빠들인 김주현과 김주영 역시 현재 국악계에서 촉망받는 엘리트 소리꾼들이다. 이들은 모두 박정아 명창의 문화에서 김태연과 함께 동문수학하며 소리의 길을 걸어왔다. 집안 모임이 있을 때마다 거실은 자연스럽게 소리판이 되었고 친척들끼리 나누는 대화의 주제는 늘 소리의 해석과 예술적 고뇌였다. 이 집안에게 국악은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공기처럼 주어지는 가문의 자긍심이자 공유된 삶의 목적이었다. 취재 결과 김태연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복잡한 장단과 어려운 사설을 본능적으로 이해했던 것은 이러한 예술적 혈맥이 생활 환경과 만나 폭발적인 시너지를 일으켰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악 전문가들은 김태연은 훈련으로 다듬어진 기술자가 아니라 세대를 이어 내려온 예술적 영감이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계승자에 가깝다고 평가한다. 빗줄에 새겨진 거장들의 기억과 부모의 치밀한 헌신이 만나 만들어진 이 미스터리한 예술적 결실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로 그 기운을 뻗쳐나가고 있다. 기사의 대미를 장식할 가장 감동적인 대목은 김태연이 이 어마어마한 전통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발판 삼아 자신만의 새로운 음악적 영토를 개척했다는 점이다. 그녀의 영원한 스승이자 정신적 지주였던 고박정아 명창과의 인연은 단순한 사제지간을 넘어 한 예인의 영혼이 전수되는 장엄한 과정이었다. 박정아 명창은 암투병이라는 가혹한 시련 속에서도 제자 김태연을 향한 집념을 꺾지 않았다.
본인의 몸조차 가누기 힘든 상황에서 내 소리를 이어갈 아이라며 태연에게 마지막 힘을 쏟았던 스승의 모습은 국악계의 눈물겨운 전설로 남아있다. 실제로 박정아 명창이 세상을 떠났을 때 김태연은 화려한 방송 스케줄보다 스승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것을 우선시했다. 당시 10대 초반의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장례 절차 전반에 참여하며 상주와 다름없는 마음으로 자리를 지켰던 김태연의 모습은 많은 관계자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이는 그녀가 단순히 노래 기술을 배운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을 지키고 스승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예도를 온몸으로 재화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무대 위에서 그녀가 성인 가수들도 갖기 힘든 성숙함과 깊은 아우라를 뿜어내는 이유는 바로 이처럼 삶과 죽음의 문턱에서 배운 예술의 무게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김태연은 현역가왕 삼라는 새로운 전장에서 전통 국악의 밀도 높은 호흡을 트로트라는 대중적 장르에 완벽하게 치환하며 독보적인 아티스트로 비상하고 있다. 그녀의 행보는 단순히 과거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수백 년을 이어온 소리의 정통성을 바탕으로 현대적 감각을 덧입혀 전통을 오늘날의 언어로 재생산하는 창조적 계승자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현역가왕 3 무대에서 쏟아지는 찬사는 단순히 어린 참가자의 기교에 대한 감탄이 아니다. 그것은 한 가족이 십수년간 일궈온 예술적 사투, 그리고 스승과 제자가 생명을 걸고 이어온 소리의 결실에 대해 대중이 보내는 경의이자 헌사다. 김태연의 서사는 이제 막 본격적인 서막을 올렸을 뿐이며 그녀가 앞으로 써내려갈 기록은 대한민국 대중음악사의 흐름을 바꾸는 거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 분명하다.